네, 안녕하십니까. 청강문화산업대 박민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2O 트렌드로 배우는 서비스 및 플랫폼 전략에서 O2O 기반 리테일, 옴니채널 시대의 O2O 서비스 사례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니채널 탄생의 배경을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유통기업,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G마켓, 옥션, 이베이 같은 오픈마켓부터 시작해서 쿠팡, 티몬, 윙F 같은 소셜 커머스까지 온라인 유통기업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인 신세계나 롯데를 위협할 만큼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사전에 탐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제품을 보고 나서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반드시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고 더 싼 곳이 있는지를 찾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실 유통기업들은 굉장히 불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동일한 유통이지만 신세계나 롯데는 IT가 보조수단인 기업이고, 그 다음 온라인 유통기업들은 IT가 전부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기업과 오프라인 유통기업이 결국은 시장에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는 IT 기반이 있는 온라인 유통기업은 오프라인의 진출을 노리고 있고요. 또 반대로 오프라인에 다양한 매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시장에 진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지속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O2O 커머스 환경을 이끄는 원동력은 결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입니다. 현재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을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쇼핑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홈쇼핑, 과거의 전통적인 커머스 시장이었던 홈쇼핑, 카탈로그 쇼핑은 이미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PC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던 쇼핑들은 이제 거꾸로 역성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매년 커머스 산업에서 100% 이상 성장하는 것은 모바일 쇼핑뿐입니다. 그래서 O2O가 중요해진 거죠. 현재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 78% 정도 되는데, 이것은 PC 보급률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PC는 없어도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20, 30대 스마트폰 보급률은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20, 30대에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은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쇼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쇼핑의 과정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물건을 체험하고 거기에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아니면 온라인 쇼핑에서 원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든지.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구매 패턴이 다양해졌습니다. 51%는 온라인에서 탐색을 하고 매장에 방문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 44%는 온라인에서 탐색을 하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32%는 온라인에서 탐색을 하고 매장을 방문하고 다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17%는 매장을 방문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하는 패턴들이 이제는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최적화된 방법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O2O 환경에 고객들은 이미 최적화되어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들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은 점점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장에는 손님들이 와요. 매장에 손님들이 오는데 매장에 와서 물건을 사용해보고 만져보고 체험하고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거나 모바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물건을 전시하는 쇼룸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고객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체험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구매하는 이런 구매 패턴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걸 우리는 이제 스마트 컨슈머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고객이 스마트해진 이유가 채널별로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동일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와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때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오프라인에서는 구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소비자들이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당연히 매장을 유지하는 비용, 거기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재고, 유통, 이 모든 것이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동일한 제품을 싸게 사겠다라는 게 소비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제품을 구매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기업에 대한 소비자 요구사항 순위를 보면 결국은 채널별로 가격이 틀리다는 그 원인, 가격의 일관성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또는 그 밑에 재고 확인, 배송, 상품 주문에 대한 대응 상황, 구색의 일관성 또 있지만 또 온라인 주문 제품의 매장에서 방문을 해서 반품을 할 수 있는 또는 픽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은 A라는 제품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더라도 우리 집 옆에 A 브랜드의 매장이 존재한다면 거기에 반품을 하고 싶다는 거죠. 또는 거기서 내가 온라인에서 주문을 넣고 오프라인에서 당장 들고 오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아주 전혀 다른 매체 또 채널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주문과 오프라인 매장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 요구 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옴니채널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제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활용해서 오프라인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들이 이제 양면 시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이 사이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해진 것이 옴니채널입니다. 그래서 옴니채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오토를 위한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오토 커머스 플랫폼에서는 결국 모바일 결제, 즉 간편 결제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옴니채널이 어떤 또 다른 마케팅 용어로 인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웹 2.0이라든가 큐레이션 여러 가지 형태의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많이 소개가 되었지만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는 그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옴니채널이라는 얘기도 또 다른 마케팅 용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결국 이런 마케팅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돈을 버는 곳은 이제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책을 만드는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옴니채널에 대한 강연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옴니채널이 마케팅 용어냐 아니면은 현실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전략이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작년에 이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전문가인 존 스텔저가 내한을 해서 강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효과적인 옴니채널 운영에 실패한 유통업체는 2015년, 16년에 그들의 카테고리 매출의 15%에서 30%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매출의 30%또 매출의 15%라는 얘기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사실 유통기업들은 마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1~2%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이 30% 빠진다는 것은 거의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뭐 일종의 협박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유통기업들이 의외로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 보수적이었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최근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멀티 채널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쇼룸처럼 이용하는 스마트 고객, 스마트 컨슈머들을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채널의 종류에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은 폐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오프라인 유통기업이 오프라인의 매장을 폐쇄하면 그 타격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할 수 있는 O2O 커머스라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탐색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체험을 하고 모바일로 구매하는 일반적인 사실은 요즘의 쇼핑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에서 찾죠.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이 제품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 온라인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 가서 사용해 보고 그리고 그 매장을 나오면서 모바일로 소셜 커머스 같은 데서 구매를 하는 이런 비정형된 구매 패턴들 때문에 멀티 채널이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쇼루밍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연 그러면 그 쇼루밍 때문에 붕괴된 멀티 채널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반대되는 개념, 이제 리버스 쇼루밍 또는 역쇼루밍이라고도 하고 웹루밍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게끔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쇼루밍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쇼루밍은 오프라인에서 체험하고 온라인 모바일로 구매를 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게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옴니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행위들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디지털 체험과 결합한 형태를 웹루밍이라고 하고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넷샵이라는 형태의 O2O 마케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에서 써니세일이라는 걸 했어요. 작년에. 근데 매장 앞에 이마트 매장 앞에 엄청나게 큰 QR코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을 이 QR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막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가 세워져 있고 그림자로 QR코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써니세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오 12시에서 1시 사이가 아니면 이 그림자가 사선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QR코드가 완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가 쨍쨍한 날 12시에서 1시 사이에 QR코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QR코드가 완성이 된 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할인 쿠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오에 이 써니세일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건데요. 왜 그러면은 이마트가 정오에 써니세일을 하냐 하면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마트 매출이 가장 적어요. 매출이 가장 적은 시간대가 평일 12시부터 1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자들을 이제 오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써니세일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마케팅 방법이라면 단순히 점심시간 특가 세일 이런 형태로 아마 전단지를 돌리거나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식상합니다. 재미도 없고요. 근데 뭔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디지털 체험과 결합한 형태의 어떤 프로모션을 만들게 되면 사용자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이제 유발돼서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조차 이 위치에 가서 이 행위들을 같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결국 이마트는 모바일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끌고 오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쇼루밍,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채널을 뺏기는 거에 반대로 모바일을 이용해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끌고 오는 방법을 성공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이제 칸 국제 광고제에서 금상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오토 마케팅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